안녕하세요, 여러분. EIM 운동이 약이다 건강 토크에 함께 하셨습니다. 요즘에 주변에서 젊은 여자분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가 참 많이 들리던데, 러닝이 트렌드여서 그런지 몰라도 무릎이 좀 아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실제로 많이 있는 일인지, 과연 무릎이 아플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 두 분 함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건국대병원 무릎관절센터 이동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종대학교에서 트레이닝, 스포츠와 관련 강의를 하고 있는 김성원 교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저는 그냥 생각했을 때 무릎이 아프다는 거는 한 40대 이후, 빨라봤자 한 30대 후반부터 아프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요즘에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다면서요? 맞습니다. 요즘 젊은 여성들 병원에 많이 찾아오는데 특히 앞무릎 통증이 많아요. 앞무릎 통증은 우리 무릎 앞쪽 만져봤을 때 뚜껑뼈라고 네. 덮고 있는 뼈가 있잖아요. 그 주변으로 통증을 호소하는 건데 뭐 40, 50대 분들뿐만 아니고 20, 30대 젊은 여성들 환자 많습니다. 흔하군요. 아니, 그 병명이 혹시 있나요? 뭐 대표적인 병명은 앞무릎 통증 증후군, 앞무릎 통증? 뭐 좀 더 어려운 말로는 슬개대퇴 통증 증후군, 뭐 간혹가다 연골연화증 이렇게 부르는 분들도 있긴 있는데 뭐 앞무릎 통증 증후군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앞무릎 쪽에 통증이 있으니까 앞무릎 통증 증후군이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계단 내려갈 때 시큰거리거나 네.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시큰거리고 뚝뚝거리는 느낌이 있거나 뭐 운동하고 나서 네. 한 2, 3일 동안 앞무릎 때문에 고생을 하거나 네.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증상이죠. 근데 이런 통증의 원인이 한 가지가 있느냐, 딱 명확하게 뭐가 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뭐 자세 불균형, 근력의 불균형, 유연성 부족, 뭐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서 한 두세 가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갖고 네. 증후군이라는 말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앞무릎 통증으로 고생을 하면서 병원을 찾아오지만 네. 막상 병원을 찾아와서 의사한테 진단을 들을 때 네. 이것 때문에 아파요 이렇게 명확한 원인을 밝힐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제가 아까 말씀하신 찌릿하거나 계단 내려갈 때, 앉았다 일어날 때 제가 다 해당이 되는데, 아니, 그러면 제 원인은 어떻게 찾나요? 원인을 찾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도 정확하게 원인을 밝힐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저는 환자들한테 대부분 MRI를 찍어도 구조적으로 이상이 있지는 않을 거다, 우선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면 대부분 젊은 여성들 아프다고 해서 MRI를 찍어보면 네. 막상 경미한 정도이지 뭐 큰 원인, 구조적인 손상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 저는 환자들한테 이렇게 설명합니다. 앞무릎 통증 증후군은 대부분 기능적인 부분에서 오는 문제들이다. 기능적이라고 하면 어떤 얘기인 거죠? 기능은 말 그대로 근육을 사용하는 거, 뭐 근력이 떨어져 있다거나 유연성이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자세 불균형이 있다거나 막 하체 부정렬이 있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사를 해서 그 결과를 봤을 때 네. 뭐 하나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네. 우선은 그 부족한 기능들을 하나하나 키워갈 수 있게 그렇게 하면서 해결책을 찾도록 하는 것이죠. 근데 왜 하필이면 또 이렇게 젊은 사람들한테 많이 생긴다고는 하는데, 근데 여성분들한테 더 많이 생기는 걸까요? 아무래도 남자와 여자의 해부학적 차이가 있죠. 그쵸? 여자는 골반이 넓죠. 그러면 걸을 때 무릎이 좀 안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앞에 뚜껑뼈가 압박을 많이 받는 힘을 받거든요. 그러다 보면 예민한 통증이 잘 발생하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뚜껑뼈 관절, 앞무릎 관절에는 연골판이 없죠. 그러면 이 뚜껑뼈 주변에 살 같은 조직, 막 같은 조직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지방체들, 이런 데는 신경이 예민하게 분포를 해요.
그러면 직접적인 압박 이런 것 때문에 예민한 통증이 오는데 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근력도 약하죠. 남성분들보다. 그렇죠. 특히 허벅지, 엉덩이 큰 근육들이 좀 약하거든요. 그러면 골반도 넓고 무릎이 안쪽으로 쏠리는 경향인데 근육이 약하면 그런 게 더 잘 생기는 경향으로 가고 그러다 보면 무릎 앞쪽으로 압박도 되고 자극도 많이 되고 통증이 더 많이 나타날 그쵸. 수밖에 없죠. 그거를 전문적으로 운동학적인 표현으로 네. 무릎의 전단력이 세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보통 스쿼트나 이런 동작을 할 때 발보다 보통 무릎이 앞으로 많이 나가면 안 된다고들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해보시면 무릎을 과하게 앞으로 내밀면서 우리가 앉으면 무릎에 압박감이 세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이러한 문제들을 야기하게 되는 거고, 여자가 남성보다 더 많은 이러한 문제를 일으키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골반이 크니까 또 다리가 골반에서 내려오는 이 각도를 Q 앵글이라 그래요. Q 각이라고 하는데 그게 여성이 남성보다 조금 각도가 한 5도 정도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은 좀 커요. 그럼 남자는 몇 도고 여자는 몇 도 정도예요? 근데 이건 또 레퍼런스마다 또 다양하게 조금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여자가 남자보다 큰 거는 확실해요. 5도 정도 크다. 네, 그래서 그러한 이제 정렬에 약간 일자로 서 있지 못하고 약간 조금 이렇게 들어오는 것 때문에 우리 보통 스쿼트를 하더라도 무릎이 안쪽으로 좀 모이게 되고 그러다 보면 불균형도 생기게 되고 그러한 전단력이 앞으로도 생기고 옆으로도 생기고 근데 그러다 보면 이러한 이제 앞 무릎 통증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외상성 통증의 주된 주범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무릎이 이렇게 아플 때 운동을 좀 하면 바로 좀 도움이 될까요? 무릎 상태마다 다르죠. 개인 상태마다 다 다르고 만약에 본인이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여태 동안 좀 잘못된 자세로 했다, 뭐 무리한 동작을 많이 했다, 그럴 때는 자세나 이런 것부터 잡고 다시 가야죠. 만약에 통증이 있는데 이런 걸 무시하고 그냥 잘못된 자세로 운동을 한다, 그러면은 통증뿐만 아니고 염증도 생기고 또 심하면은 더 나아가서 연골 손상까지 가고 또 관절염 갈 수도 있는 거죠. 교수님을 찾아가야 되는 건가요? 운동을 할 때 네. 보통 느낄 수가 있어요. 아, 이게 운동을 통해서 근육에 가해지는 자극이다. 아니다, 이게 관절에 가해지는 자극이다. 관절이 아프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운동을 뭔가를 TV에서 혹은 유튜브에서 다양한 매체들에서 보고 따라하는데 근육의 자극이 아니라 뭔가 관절에 자극이 오고 있어 하면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좀 교정을 하고 제대로 된 독이 되는 운동이 아닌 약이 되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맞아요. 거기 한 스푼만 더 얹으면 정말 유튜브 보고 무슨 동작을 따라 했대요. 근데 해보면 정말 틀린 동작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아마 이 정보가 되게 많은 이런 시대에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전문가가 봤을 때는 틀린 동작이어서 오히려 더 아파서 오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시더라고요. 맞아요. 그 가장 많은 오류 중에 하나가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이 다리 길이가 좀 짧아요. 그래서 보통 스쿼트 할 때 무릎이 앞을 많이 나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유독 우리 미지님처럼 다리가 기신 분들은요 무릎이 조금 다리 발끝을 넘어가도 좀 괜찮거든요. 괜찮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개인의 체력 수준에 맞는 올바른 운동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본인에게 맞는 운동을 잘 찾으셔야 됩니다. 전문가를 찾아가야 된다. 정답인 것 같아요. 역시 운동이 약이네요. 그렇죠. 근데 운동을 안 했는데 무릎이 아픈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 그게 뭐 일상생활 자체에서 어쨌든 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움직임은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근육이 좀 너무 약하거나 아니면 좌우 밸런스가 깨지던가 아니면 앞뒤 밸런스가 깨지던가 아니면 특히 또 엉덩이가 좀 많이 약하신 분들은요, 이 엉덩이에서 무릎을 못 잡아줘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무릎 아프신 분들이 힘이 별로 없죠, 교수님. 네, 맞습니다. 저를 찾아오는 많은 젊은 여성 환자들 대부분 물어보면 운동 뭐 했어요 하면 뭐 별 다른 운동 하는 거 없어요.
뭐 해봤자 그냥 헬스장 가서 잠깐 기구 사용하는 거 하고 뭐 수영, 뭐 가벼운 조깅 정도인데 뭐 남자들처럼 그렇게 강도 높은 운동 안 해요. 근데 대신에 근육들이 다 약해져 있죠. 그리고 다 호소하는 것들이 앞무릎 시큰거림인데 이런 경우는 다 앞무릎에 자극 반응이 와 있는 거고. 그래서 뭐 운동을 무리하지 않더라도 뭔가 본인에게서 안 좋은 그런 앞무릎에 압박이 가해지거나 네. 이런 안 좋은 패턴들이 생기면 그 뚜껑뼈 주변에 그런 예민한 조직들의 자극 반응에 의해서 통증이 발생할 수 있는 거고 뭐 그런 것들이 앞무릎 통증 증후군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시청자분들이 어떠한 때 본인이 앞무릎 통증 증후군인지 알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는데 저는 두 가지 이상 나타날 때 앞무릎 통증 증후군 강하게 의심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첫 번째가 계단 내려갈 때 앞무릎 시큰거리는 거,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시큰거리는 느낌 나오는 거, 아니면 운동을 하고 났는데 한 2, 3일 이상 지속 앞무릎 통증이 지속된다. 비 올 때 앞무릎이 시큰거린다. 뭐 날씨에 따라서 그런 예민한 통증 나타난다. 그거는 퇴행성 관절염 아닌가요? 아닙니다. 젊은 여성분들 간혹 그렇게 호소하시는 경우 많아요. 네. 비 올 것 같아, 막 이런 거. 네, 날씨에 좀 민감해 하시죠. 그러면 앞무릎 통증 증후군의 확률이 높다. 그렇죠. 그리고 또 자주 반복적으로 앞무릎에서 뚝뚝거리는 느낌이 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한 증상이 3주 이상 지속된다. 그러면 우선은 운동을 멈추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면 네. 앞무릎 통증 증후군의 시그니처 증상이 있어요. 뭐요? 시네마 사인이라고 시네마 뭐 영화관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네. 보통 영화를 몇 시간 하죠? 2시간? 네, 길면 3시간. 네. 그럼 2-3시간 영화를 보고 앉았다 일어날 때 앞무릎에서 시큰거리는 느낌이 오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름이 시네마 사인이라고 붙은 건데 그게 왜 그러냐면 오랫동안 앉아있으면 앞무릎에 압박이 많이 가해지겠죠? 그러면 앞무릎 압박뿐만 아니고 뚜껑뼈 주변에 그런 예민한 조직들 이런 것들이 더 자극을 받게 되니까 통증이 잘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환자들이 느끼는 증상, 가장 중요한 증상이 이 시네마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비행기를 오래 타도 그렇겠어요. 네, 맞습니다. 비행기는 더 오랜 시간 앉아서 가죠. 네. 비즈니스 못하니까. 비즈니스 타면 다리를 뻗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코노미는 이렇게 무릎을 구부리고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또 그걸 꼭 집어넣어서 그래서 그래도 팁이 있어요. 그 일반석에 중요하다 이런 앉더라도 거. 그 한 3-40분마다 일어나기. 일어나서 뒤에 가서 스트레칭 좀 하고 어. 그러면은 좀 이런 앞무릎 통증 증후군을 좀 막아줄 수가 있는 엄청 눈치가 보이겠네요. 비켜주세요. 비켜주세요. 그렇긴 한데 그래도 본인이 안 아픈 게 중요하니까. 매번 비즈니스만 하셔가지고. 저번 유럽 학회 가실 때 비즈니스 타신 거 아니세요? 가끔 탈 때도 있고 일반석 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저는 비행기를 잘 안 타봐가지고. 네. 해외 안 나가세요? 전 국내파예요. 국산을 좋아합니다. 내수요? 내수용 국산파. 국산이 좋은 것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내용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앞무릎 통증 증후군이 있는 원인은 다양하다. 평소에 이제 자세의 좀 불균형 아니면 근육이 좀 부족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뭐 과사용일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들 이런 분들한테 한마디씩 좀 도움되는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요거 좋을 것 같아요. 앞무릎 통증을 내가 앓고 있을 것 같다. 혹은 진단을 받았다. 혹은 시네마 사인 같은 이런 증세가 나타난다 하시는 분들께서 운동을 걷기랑 자전거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뭘 선택해야 될까요? 자전거. 네. 아니에요? 아니 무릎 안 좋은 사람한테 자전거 좋다잖아요. 근데 지금 이 문제는 무릎을 많이 구부리면 안 좋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전거는 무릎을 많이 구부려야 되니까 무릎의 전단력이 더 세지는 거고 걷기는 상대적으로 무릎이 조금밖에 안 구부러지죠.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걷기 동작
더 좋습니다. 오, 되게 중요한 거네요. 네, 매우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네. 교수님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병원을 찾아오는 대부분의 젊은 여성분들 앞무릎으로 많이 고생하고 있으시죠. 하지만 이 앞무릎 통증 증후군의 원인은 운동을 해서 생기는 게 아니고 운동을 안 해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강조드립니다. 앞무릎 통증 증후군의 해결책은 결국 운동이 약이다. EIM, 운동이 약이다. 네, 이게 정답인 거죠. 맞습니다. 근데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아니면 또 잘못 알고 계시고 잘못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정확하게 앞무릎 통증이 있을 때, 시큰거릴 때, 시네마 증후군이 나타날 때 어떤 운동을 하면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다음 시간에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 저희 그러면 여기서 이만 인사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